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아무개 씨는 1,400만 원을 결제한 미국 동부 여행의 환불을 위해 25일 아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가을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불안감을 표했습니다. 24일부터 본격화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자들은 여행 상품 환불을 위해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모였습니다. 인천에서 온 50대 여성은 친구들과 인생 첫 해외여행이다며 눈물을 흘렸고, 경기 광명에서 온 이아무개 씨는 믿고 기다리라는 말을 더는 믿지 않겠다고 성토했습니다. 류하연 위메프 공동대표는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위메프는 환불 신청 웹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현장 접수를 온라인 접수로 전환했으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성남에서 온 박아무개 씨는 온라인 접수 후 12시간이 지났지만 환불을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티몬은 아예 본사 문을 닫아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앞에 모인 200여 명의 피해자들은 사장이라도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조소연 씨는 다음 달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결제했으나 환불이 안 돼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티몬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있는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호소했습니다. 위메프와 티몬에 입점해 있던 중소규모 판매자들도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애견사료 판매자 김아무개 씨는 6월, 7월 결제 대금 1,200만 원을 받지 못해 걱정이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류하연 위메프 공동대표는 1,300명가량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으나 티몬은 환불 규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전면 개편합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제외되었으며 가상자산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이 향후 5년간 약 4조 4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수출 증가와 기업 실적 호조로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합니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적용되며 2026년까지 생애 1회 한정입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는 연장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개별 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차 감면 한도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3,5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만 조세 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엔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며 100엔당 원화값이 6개월 만에 91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면서 양국 간 금리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 강세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값은 오후 3시 30분 기준 906.41원을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911.23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1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당 원화값은 1385.4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엔화 강세는 달러 대비 큰 폭의 상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152.78엔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초 161엔대였던 엔화값이 3주 만에 10엔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니케이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양국 간 금리차가 줄어들면 엔화 강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원화값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이 엔화 가치 반등의 배경이 되어 원화의 엔화 동조화 흐름이 약해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한 것도 원화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KB국민은행 정성진 부센터장은 100엔은 1000원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100엔당 원화값이 900원대 중반을 돌파할 가능성을 고려해 자금 성격에 맞춰 보유 중인 엔화를 분할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테크 주식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미국 나스닥 100 지수는 전일 대비 3.65% 하락한 19,032.39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테크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12.33% 하락하며 폭락을 이끌었고 브로드컴은 7.59%, 엔비디아는 6.8%, 메타는 5.6%, 알파벳은 5%, 마이크로소프트는 3.59%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도 각각 2.88%와 2.99% 하락했습니다. 비중이 큰 테크주들이 폭락하면서 S&P 500 지수도 2.1% 하락했습니다.
어스파이리언트의 투자 전략 및 리서치 담당 상무인 데이브 그렉색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7월 첫 2주 동안의 주식시장 상승 모멘텀이 지난주에 사라졌다며 차익 실현이 있었고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동반 급락은 테크주들의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발표한 2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으나 컨퍼런스콜에서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는 AI 투자에 대해 과소 투자의 위험이 과잉 투자의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며 과잉 투자를 인정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비해 매출이 아직 작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벤처캐피털인 세콰이아 캐피탈은 지난달 인공지능의 6천억 달러짜리 질문이라는 글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 GPU 등 인프라 투자 규모가 6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매출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I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의 버블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기 실적과 로보택시 사업 발표일을 10월 10일로 미루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어린이집 수는 감소하고 노인 시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28,954곳으로 전년 대비 1,969곳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이 12,109곳에서 16,692곳으로 1,417곳 줄었고 민간 어린이집도 9,726곳에서 8,886곳으로 840곳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5,801곳에서 6,187곳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전국 읍면동 중 597곳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 537곳이 농촌 지역인 읍면이고 도시의 동 지역은 60곳입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노인시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2022년 89,698곳에서 지난해 93,056곳으로 3,358곳 3.7% 늘었습니다. 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821곳에서 15,896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985만 8,810명으로 2019년 말 대비 22.8% 증가했으며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7일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및 산지에는 아침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